자,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노도강 지역 어딜까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배경이 뭘까요?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자사의 분유만 사용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분유업체 일동 푸디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도강, 예, 노원, 도봉, 강북. 예. 집값 많이 올랐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 분이 있다면 예. 노도강 지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예.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 서울에서는 노도강과 금관구라는 두 지역이 그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죠. 금천 관악인가요? 예, 금천구, 예. 관악구, 예. 구로구. 아, 금강구. 예, 이 동네들은 조용하고 또 비교적 면적이 넓고 살기 좋다. 또 가격도 착한 가격. 네. 그래서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것이 작년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 1등, 2등, 3등을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쟁취했습니다. 예. 도봉구는 무려 41%, 1년 만에 40% 올랐어요. 노원구 40%, 또 강북구 31%. 보통 통상적으로 부동산으로 집값 이러면 강남구를 얘기하는 네. 생연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강남 3구, 이를테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쪽은 지금 노도강 지역보다 반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은 노도강의 위력 또는 노도강의 반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 그 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주위에 역세권이 발달이 됐다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가격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요. 네. 강남구 같은 데는 이제 그 평당 가격이 워낙 높고 또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융자를 일정 금액이 이상 되면 융자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비교적 좀 싼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서도 살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젊은 20대, 30대 이른바 영끌 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강남구에 집을 사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강남구에 집을 살려면 은행 대출도 불가한데 노도강 지역이나 금강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 그리고 집값이 지금 안 사면 집값이 점점 더 올라서 이 생에는 내가 집을 살 수 없다는 이런 조급증 네. 이런 것 때문에 해당 지역에 집을 좀 산 것 같고요. 예. 특히 노도강 저 지역은 서울의 동북부로 끝 지역이거든요. 경기도 북쪽하고 연결이 되는 곳인데 예. 거기 이제 GTX가 연결이 돼요. 이런 어떤 그 지리적인 호재까지 겹쳐서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예. 영끌들의 참 눈물 나는 어떤 죽은안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2030들은 빚을 진짜 많이 졌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주부터 이제 3개 신도시, 인천, 계양 같은 3개 신도시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사전 청약이 이러면 서울에 있는 그 집중 현상이 좀 분산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나와요. 예,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예. 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한 게 2018년 당시 9월 달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요 관리 정책을 집중하다가 2018년에 와서 처음으로 공급을 왕창 늘리겠다 해서 처음 만든 정책이 바로 3기 신도시인데 예. 인천 계양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 드디어 청약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량이 4,333가구, 서울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사전 청약금은 청약금도 필요 없는 겁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되면 누구든지
일단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수의 수요를 이 신도시 사전 청약이 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특히 또 신도시 저기 사전 청약은 저기 받기 위해서는 저 지역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등록을 확보해야 되는데 뭐 일각의 위장 전입도 있지만 그것은 뭐 소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먼저 나가서 사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산 효과가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미리 이사 간 다음에 네. 거기서 청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언제 그 집에 입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쯤에? 예, 그것은 현재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게 총 5개거든요. 예.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또 의왕, 또 남양주 진접, 네. 또 위례 이런 데 해당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 매수, 공기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짧으면 한 2년, 길면 4, 5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 달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좀 불안한 거죠. 언제 네네. 될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그런 불안한 점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은 지금 그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낮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비교적 싸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좀 청와대 청원 사이 때 올라간 불만 내용, 2030들의 불만 내용을 보니까 예. 일전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께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다가오니까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연끌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3기 신도시를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3기 신도시에 이제 60에서 80%의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건 맞는데 예. 그것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60에서 80 하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다.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때 계획을 발표할 당시의 가격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거기에 채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80%라는 것은 결코 적은 가격은 아니고 예.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있으면 지금 집값 올라간 게 좀 정상적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영끌해서 사면 2, 3년 후에 약간의 좀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그 정도 되면 잡힌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저 예. 얘기는 상당히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켜줘야 하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이 자칫 부동산 샀다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미리 조심하자는 굉장히 선의에 의해서 예. 미리 알려주는 그런 고귀한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화량을 언제까지나 이래 방만하게 풀 수가 없으니까 예. 뭐 일부 미국 연준 같은 데는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노영욱 장관 얘기대로 3, 4년 지나면 부동산이 대세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또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나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동 후디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기업이죠. 분유, 대표적으로 분유를 파는 기업인데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이런 데에다가 분유 무료로 주고 돈도 주고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제품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 분유만 써달라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또 일동 후디스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정확하게 10년 전인 2011년도에도 일동 후디스가 바로 저 같은 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게 자기 물건을 사주면 뒤에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분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유는 아기들이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예. 부모들이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병원에서 추천하는 대로 일단 초기 분유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분유가 상당 기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입맛을 잘 못 바꾼다면서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을 노려서 일동 후디스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분유를 써주면 나중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뇌물죄도 성립이 되고 공정거래법상 아주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뭐 심지어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법인카드를 줘서 단합대회하고 같이 단체로 술 먹으면 우리 카드를 쓰세요. 정말 이게 한 10여 년 전 내나 있음직한 일이 지금 또 다시 적발됐다 참 안타까운데요. 특히 어린이 분유 같은 것은 건강도에 따라서 정말로 그 애들 어린이들 각자에 맞는 특성대로 전문가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것이 과학적이고 어린이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다는 생각을 할 때 이 그 일동 후디스라는 회사도 참 저 나쁘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그 어린애들에게 강매를 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징금을 그 매겨도 뭐 그렇게 많이 매긴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과징금이 한 4억 얼마 매겨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징금 뭐 이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경종을 울림으로써 또 일동 후디스 입장에서는 이번 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으로 해서 회사의 레퓨테이션, 평가 이런 게 아주 급전직하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회사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이 있을 때 저 회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저래 돈으로 물건을 파느냐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법을 응징하는 그것이 가장 선진국형의 방법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이 분유는 또 애기들의 먹거리예요, 그죠? 신생아 먹거리니까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이룬 내용 좀 한번 알아보죠.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어요. 세계적인 억만장자라고 그럽니다. 억만장자면 뭐 추천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카운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억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 우주 여행을 성공을 했어요. 우주 관광을 한 거죠. 누굽니까? 리차드 브랜슨.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온 적도 없고 좀 덜 알려져 있어요. 저 양반은 창조 경영의 아이콘이고 또 나쁘게 연배가 비슷한가 보죠, 박사님? 저보다 훨씬 앞서죠. 훨씬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달에 태어난 올해로서 71세가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그 양반은 글자를 못 읽습니다. 지금까지요? 재무제표도 못 읽어요. 그래서 그걸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난독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칠판을 바라면 글자가 이렇게 뒤틀려 보기 때문에 글자 읽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다니다가 그냥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난독증 환자들 중에 글을 못 읽으면 혼자서 다 외워야 되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케아를 창립한 그 오나도 난독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한 분 중에서 인간 승리라고도 볼 수 있죠. 제 양반은 어느 정도 괴짜냐면요. 제 양반이 한때 콜라를 했거든요. 버진 그룹이라고 있는데 버진이 회사 이름이 천여입니다. 버진 콜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뉴욕에서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저 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탱크를 타고 뉴욕 시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카콜라를 탱크로 다 부셔버리는 거죠. 이제 코카콜라 먹지 말고 버진 콜라 먹어라. 버진 콜라 먹어라. 아주 괴짜죠. 괴짜 중에 괴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좋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창조 경영의 아이콘이 지금 회사 400개 정도 있고요. 항공사도 있고 비행사도 있는데 밤사이에 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가지고 1시간 반 발사한 이후에 돌아오는데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 있었던 시간은 4분. 이제 그걸 경험한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 4분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주 초입까지만 갔다 왔다는 거죠? 이게 우주가 어디서부터 우주냐. 이게 학자들 간에 좀 시각이 달라요. 지금 우주냐 지구냐를 구분하는 것은 지구 대기권이냐 아니냐. 지구에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게 어느 선에서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다가 나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버진 이 양반, 이 브랜슨이라는 이 양반은 89km를 올라갔어요. 되게 양반이니까 좀 아시는 분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89km를 올라갔는데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베이조스,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그게 뭐 무슨 우주냐.
완전히 지구의 대기권 공기가 없으려면 100km는 올라가야 된다. 이건 무효다. 네. 그래서 서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민간 베이스로서 정부의 뭐 군사 용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또 상업용 티켓까지 팔아가지고 올라갔다. 지금 샴페인을 막 터뜨리고 있죠. 예.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업 우주 여행을 성공했다 하는데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번 가는데 얼마예요? 한 번 가는데 저쪽에서 2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예.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네.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 달부터 3억 5천으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와. 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약합니까? 못하죠 저는. 예. 김대호의 경제학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